2시간의 값어치 교원 올스토리.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널따란 포도밭이 하나 있었어요. 포도밭 주인은 매우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진 게 많지 않은 평범한 젊은 시절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큰 포도밭의 주인이 되었지요. 한눈 팔지 않고 성실히 일하면 자네도 틀림없이 성공할 걸세. 주인은 포도밭의 일꾼을 뽑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젊은 일꾼들은 희망을 품고 일을 시작했지요. 그래, 열심히 해서 나도 꼭 부자가 되고 말 거야. 포도밭이 워낙 넓다 보니 포도밭은 늘 수십 명의 일꾼들로 부쩍댔어요. 포도밭 주인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포도밭을 꼼꼼히 둘러보았어요. 어이구, 날이 나오셨습니까? 주인이 오면 일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몰려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일꾼만은 늘 멀리서 가볍게 인사하고는 일을 계속했지요. 무척 성실한 젊은이로군. 그 모습을 눈여겨본 주인은 사람을 불러 젊은이에 대해 물었어요. 아, 저 갈색머리 친구 말씀이시죠? 요즘 보기 드물게 부지런한 젊은이이지요. 다른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일을 몇 시간 만에 후딱 해치운다니까요. 솔직히 일하다 보면 가끔 게으름도 피우고 잡담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는 이제껏 꽤 한 번 안 부리고 열심히 일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어요. 포도가 탱글탱글 탐스럽게 익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인이 포도밭을 둘러보는데 유달리 바삐 움직이는 일꾼이 눈에 띄었어요. 저번에 봤던 그 성실한 젊은이로군. 주인은 슬며시 젊은이 곁으로 다가가 말을 붙였어요. 이보게, 좀 쉬엄쉬엄 하게나. 그제야 젊은이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 주인날이 포도를 제때 거두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하지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자네가 맡은 일을 벌써 다 한 것 같네 그려. 어서 끝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좀 서둘렀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내가 산책을 하는 동안 말벗이 되어주게. 자네 일은 다 마쳤으니 괜찮지 않은가? 어서 가세. 주인이 조르듯 청하자 젊은이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따라 나섰지요. 주인과 젊은이는 포도밭을 벗어나 숲속 오솔길로 들어섰어요.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주인이 물었지요. 자네는 왜 그리 열심히 일하나? 어차피 자네 포도밭도 아닌데 말이야. 제가 맡은 일이니까 마땅히 정성을 다해야지요. 젊은이의 시원스런 대답에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어요. 다른 일꾼들처럼 적당히 일해도 될 텐데 어차피 하루 품삯은 다 똑같지 않은가? 주어진 시간 동안 성실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잘 보살피지 않으면 포도나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아주 믿음직스러운 친구로구먼. 주인은 대견스럽다는 듯 젊은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숲속 오솔길을 다시 돌아 나오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주인과 젊은이가 포도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요.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무리하자고. 그 시간 포도밭 여기저기에서는 일꾼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서두릅시다. 일을 다 마쳐야 집에 가지 않겠소?
이때가 하루 중 포도밭 일꾼들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지요. 에구, 아까 쓸데없이 잡담을 너무 오래 했나 봐. 아휴, 그러게 말이야. 오늘 일이 밀려서 내일 더 힘들게 생겼지 뭐야. 몇몇 일꾼들은 후회 섞인 말을 하며 손을 바삐 놀렸어요. 급하게 일하다 보니 종종 포도알이 뭉개져 못 쓰게 되기도 했지요. 어느덧 포도밭의 하루 일이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어요. 자, 오늘도 수고들 많았네. 주인은 품삯으로 줄 돈이 가득 담긴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일꾼들은 즐거운 얼굴로 차례차례 품삯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보게들 일도 다 끝났는데 집으로 바로 갈 텐가? 이 사람아, 오늘은 돌아가신 라삐님 댁에 들러봐야지. 어이구, 그렇지. 내 정신 좀 보게. 어쩌나? 나는 약속이 있어 함께 못 가겠는걸? 나도 집에 일이 있어. 먼저 들어가겠네. 일꾼들은 저마다 갈 곳을 정해 하나 둘 자리를 떠났어요. 품삯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섰던 일꾼들의 줄이 점점 짧아졌어요. 줄의 끝자락에는 주인과 산책을 나갔던 젊은이도 서 있었지요. 그런데 젊은이 차례가 되자 몇몇 일꾼들이 몰려왔어요. 그러고는 수군대며 옆으로 지켜보았지요. 오늘 품삯을 얼마나 받을지 두고 보자고. 이런 소리가 들려오자 젊은이는 멈칫했어요. 하지만 주인은 젊은이의 손을 잡아 끌며 돈을 지어 주었어요. 자, 여기 있네. 그리고 덕분에 오늘 즐거웠네. 젊은이에게도 다른 일꾼들과 똑같은 품삯이 돌아갔어요. 순간 지켜보던 일꾼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지요. 주인나리,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일꾼 한 명이 씩씩대며 외쳤어요. 불공평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주인이 엄숙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방금 저 친구에게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친구는 나리를 따라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오후 내내 말이지요. 화난 일꾼의 목소리가 커지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맞아, 그랬지. 오늘은 오후 내내 보이질 않더라고. 듣고 보니 정말 불공평한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맞장구 치자 화난 일꾼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친구 오늘 딱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고요. 이보게, 화 좀 가라앉히게. 주인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말대로 저 젊은이는 분명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일찌감치 다 해치웠다네. 자네가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했지. 그 말에 화를 내던 일꾼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꾼이 말을 얼머부리자 주인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평소에도 늘 자네보다 많은 일을 해왔다네. 아마 자네 일도 꽤 많이 도와주었을걸? 그러면서도 지금껏 똑같은 품삯을 받았고 말이야. 그래도 이 젊은이가 오늘 자네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게 억울한가? 주인의 물음에 일꾼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때 갑자기 주인이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여보게들, 혹시 마을 회관 건너편에 살던 젊은 라삐님 소식 들었나?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대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네, 오늘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라삐님 댁에 들러보려고요. 그 중에는 라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아직 28살밖에 안 되셨는데 정말 안타깝지 뭡니까?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발벗고 나서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셨는데 말이죠. 우리 마을에 그분 덕을 안 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입을 모아 세상을 떠난 젊은 라삐를 칭찬했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분이 나이 지극한 라삐님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생각이 깊으셨지. 28년을 사셨지만 남들이 100년을 살아도 하지 못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말일세. 말을 마친 주인은 함께 산책했던 젊은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젊은이 어깨를 팔로 감쌌지요. 어떤가? 이 젊은이가 그 젊은 라삐님을 많이 닮지 않았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모두 어리둥절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젊은이도 주인의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을 붉혔어요. 짧지만 훌륭한 삶을 살다간 라삐님처럼 이 젊은이도 짧은 시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자기 몫을 다 했네. 게다가 남은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돕고 말일세. 그러자 조금 전까지 화를 냈던 일꾼이 머리를 긁적였어요. 나리,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게으름 피운 건 생각도 않고 남의 허물만 잡았습니다. 일꾼은 젊은이에게도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자네에게도 정말 미안하네. 주인은 뿌듯한 듯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이후 포도밭의 일꾼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답니다. 진짜 성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